이런 상황들이 지금 특검 김건희 씨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 쭉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이후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엔 윤석열 쪽으로 가보자면 어제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8일부로 인사가 난 거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안양교도소장으로 18일부로 발령이 나고 지금 수원구치소장인 김도영 소장이 서울구치소로 온다.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그간 윤석열 수용 처우 등 관련 제기됐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왜 단독 접견실 제공했던 것 이런 것도 중단한다 그랬고요. 사실 이 김현우라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질성 교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냥 나는 교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정확하게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때려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핸드폰이 도대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핸드폰 언제까지 사용된 거예요? 두 분은 변호사니까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이 면회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건 1차 구속일 때, 그러니까 직영 판사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전, 그때 강의구 부속실장이 현장 구치소를 갔다는 거고 휴대전화를 들고 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그 휴대전화를 건넨 정황이 있다는 걸 특검이 파악했다, 법무부가 파악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김현우 소장의 교체 원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가 된단 말이죠. 면회할 때 그러면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들도 핸드폰 다 맡기고 가요. 쓸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사실 남한테 맡기기가 싫잖아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차에 놔두고 저는 없다고 그러고 가는데 지나갈 때도 이게 다 빽빽거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변호사들은 그걸 숨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가요. 있어요. 녹음 따고. 그래서 그게 징계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통과했겠어요? 다 묵인하에 통과한 거죠. 완전히 묵인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접견하러 들어갈 때 보통 접견실에는 당연히 띠디디디 하고 이렇게 가방도 쑥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제3의 공간에 편의를 봐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통상적인 변호인 접견과도 좀 달리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다른 장소니까. 그러면 누가 이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용인하고 승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구치소에서 편의를 안 봐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변호사의 특혜 접견 문제가 아니라 이 강의구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부속실장이었어요. 최혜병 사건하고 내란 사건의 중요한 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피의자. 아니 저기 비상계엄할 때 그 국무위원들한테 들어오라고 전화한 게 누굽니까? 그렇죠. 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출석 체크도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했고 또 저기 윤석열이 그때 비상계엄할 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 때는 재작년 8월 2일 날 그 경북경찰청 이첩된 거 회수하던 날. 그때 전화가 여기서 이제 하면서 800에 7070의 의혹이 강의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 인물인데 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지 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이 면회를 가서 휴대폰 전화를 바꿔줬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그냥 이건 특혜 문제가 아니란다. 누구랑 통화했고 왜 통화했냐 밝혀야죠. 그 당시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가야 될 만한 무슨 사정이 있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난 진짜 문제예요. 심각한 네, 거고 맞습니다. 후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이 김현우 소장 교체 다른.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그리고 328명 접견 이 내용들을 두고 우리가 다 특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구치소장 한 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일단 그 교도소장 그 인사 조치로 퉁치고 넘어갈 거는 아니고요. 이건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피해자랑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사람이 수원구치소에 있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접견 시청했을 때 이거 별건으로 수사 중이고 하니까 안 이화영 이화영 그거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잣대로 하란 소리예요. 그렇죠. 본인 입맛대로 하지 말고 이건 인사 조치가 아니라
아니라 거의 이제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 어떻게 되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또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지지만 거기서 다 단독방 거래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폭들. 이것과는 이제 무관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냥 수원구치소로 옮겨가는 걸로 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인사 조치가 낮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한국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포착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그리고 24년 총선을 앞두고 아시다시피 그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동원령이 내려졌었다라는 정황 이게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 통일교회 이 사람이 전당대회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월 중순쯤이 되겠죠. 여사님께 전해달라라면서 건진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인데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약속드린 대로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의 개인 입당은 물론 대선처럼 그러니까 대선은 그 전에 있었으니까 대선 때처럼 조직 그러니까 교회나 사단법인 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조직 등도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당원이 11,101명, 기존 당원 21,250명, 중앙 차원에서의 지침을 내렸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문자가 윤영호에서 건진한테 깐 거는 확인이 되는데 김건희한테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들까지 얘기하고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막 모든 게 자유로워도 어떻게 이렇게 특정 종교가 이렇게 특정 정당과 결탁해서 자기네끼리 사실은 이걸 다 돈 주고 그것도 통일교에서 인적 물적 그렇죠. 지원해주겠다고 예. 말하면서 결국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정말 다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뭐 통일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하고 동시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만 늦게 이게 보도가 된 것이.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도쿄지검하고 나고야지검이 이거 수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통일교 종교법인 해체. 그래야 돼요 진짜. 그다음에 해산 명령. 일본에서는 이제 통일교를 종교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안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민주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센 거죠, 사실은. 종교법인 해체입니다. 아예 없애버린다는 해체 명령이에요. 왜냐면 헌법을 어긴 거예요. 이미 이 흔적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완전 정면으로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합이 맞춰지고 있어요. 왜냐면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건진이랑 윤이. 그러면서 건성동을 윤석열이 전당대회에서 되길 원한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10,000명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추가로 수사된 보면 신규 입당원이 딱 11,101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오죠. 문자에. 그런데 건성동이 안 나가니까 낭패군요. 근데 그 뒤에 김기현이 나오고 윤심은 이른바 김기현으로 했을 때 이 김기현으로 또 몰아가지고 새를 실어주고 그 문자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사람 우리 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의 오더니까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 오더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김기현은 엄청 독실한 기독교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거든요. 윤심은 권 이런 뭐 문자 오갔었는데 그때 이제 권성동 불출마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보고 이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부부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당 본진 뭐 중앙과 사전 교감이 없었겠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전 교감 왜 없어요? 있으라고 지금 전달하면서 사람 숫자까지 특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까지.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국민의힘 너무 당사 조심스럽게 어딘가에 말하는 거 아니야? 있지 않을까란 싶은 거.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압수가 그렇게 강력히 막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강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미리 조율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검하고 임의 제출하기로. 그랬는데 가니까 아예 그냥 완전하게 막아가지고 결국 실패했다는 거. 아니 난 그 특검이 실패한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동안 실패한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쩌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자꾸 국민의힘은 지난번 민주당사 그 검찰들이 와서 그 김용 부원장 네. 이슈 있을 때 예, 그때 뭐 검찰에서 뭐 수사한다 그랬더니 민주당 뭐라 그랬냐 뭐 계속 이 얘기를 끌고 오거든. 맞아요. 근데 그때와 이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명부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이고 당원을 이렇게 거짓으로 매집했으면 아마 당비는 제대로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좌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겠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여기 이제 아니 그런데 이건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당대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 당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룰 관련해서. 그렇죠. 이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 그래서 그때도 정당법 위반이라고 맞아요. 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완전히 내려 찍는 전당대회가 돼버렸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윤석열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저기 뭐냐, 아니 당연히 뭐 내가 추천하는 사람, 내한테 줄 서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나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모든 대통령들이 인지상정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당원 100%로 하라는 얘기를 왜 했겠냐는 그래야지 이 동원표가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가 움직이는 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큰 덩어리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요. 저기 투표율 그 책임당원 50%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50%대밖에 안 되는데 덩어리 한 2개, 3개만 잡아 보십시오. 그럼 끝나버려요. 네. 끝납니다. 그것도 아니, 특정 지역에 또 많이 몰려 있고. 게다가 이분들은 무조건 투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에 미친 영향이 클 텐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때 권성동은 그렇게 지지받는데 왜 안 나갔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김기현 의원은 자기가 갑자기 왜 당대표로 추대가 되고 그렇게 나가게 그렇죠. 사람들이 밀어줬나 이 부분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밀린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경원이. 나경원이 그때 밀렸죠. 뭐 연판장 돌리고 막 난리 네. 조선 났었잖아요. 의원들이. 그럼 당내에 무슨 기류가 있어도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고 일부러 네. 작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제일 말 잘 듣고 이럴 만한 사람으로 사실 이 사람을 낙점한 거고 그때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뭐 더 여론조사 좋다. 나경원은 매번 밀리잖아요. 근데 이러면서도 아직도 하고 왜 있다는 게 그런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나경원뿐입니까? 네. 그때 안철수, 유승민 아무것도 안 하면 완전히 저 줄줄이 다 추풍낙엽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맨 끝에 남아있던 김기현 하나 남겨놓고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을 향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지금도 왜 아직까지도 그런지도 아예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이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인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겨레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이건 대선 전이에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현금을 2억여 원씩 전달한다. 이게 통일교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진술을 지금 특검에서 확보하고 수사 중인데, 그러니까 통일교내는 교단 내에 이제 지도부들이 있나 봐요. 지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도권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영호의 진술에 따르면 현금 나눠준 지구장들한테 국힘 시도위원장들에게 만나서 전달했다라는 보고까지 받았다라는 진술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뭐 큰 거 한 장, 그리고 큰 절과 함께 쇼핑백 2개. 여기에 그 한학자 총재인가요? 그 금고에서 뭐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 관봉권 나오고. 관봉권으로 보일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연결된 거라면 이거 당선 무효 아닌가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아니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통일교가 돈이 있다. 그걸 현금으로 정치권에 뿌렸다. 요건 지금 우리 문제의식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선 정반대였어요.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된 헌금이냐예요.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밝혀진 것만 헌금 강요로 모아둔 게 1,800억 원입니다. 예.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피해자는 1,500명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저기 싹 긁어 갖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00억 원을 마련해 줬어요. 네. 그쪽은 자민당에 뿌린 것보다 이 자금 조성 자체가 종교법인의 자격이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서 한학자 총재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예. 거액의 헌금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우선 이거부터가 문제예요. 다 헌금이네. 이게 문제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거액이 건너왔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더 이상 정치 자금을 못 뿌리니까 그 남은 돈만 해도 얼마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국제 공조로 가야 된다니까 이게. 같이 일본과 있어요. 함께 예. 우리 특검이 그것까지 못해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우리라도 우리라도 의원이 어떻게 하든지 아니 방법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뭐 확인은 해볼 수 있겠지.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도쿄지검이나 공조에서 나고야지검에서 어떻게 했던 내용이 됐는지.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 지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빌드업을 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까 뭐 그런데 정보 분리라든지 헌법에 아니 위배되는 최근에 내용. 조사한 것만 1,500명에 1,800억이지. 저기 그쪽 발표 내용은 조사 안 한 거 수십 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수십 년을. 선거 때마다 자민당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 네. 예. 그렇게 되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냐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특검은 특검이고 이 문제 실체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게 이거는 뭐 생각인데. 단순히 이번 단건으로 그러네요. 끝낼 것이 아니다. 예, 예. 예. 이건 그냥 끝나. 이게 일본에서의 특검 선례도 끝나면은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면 이게 어. 다 김건희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다 이루어진 일인 거잖아요. 네. 김건희는 오늘 그 박지원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네. 말했잖아요. 애국가 부를 사람, 애국가 부르면 취임식 때 애국가 부르면 유명해지니까 5억 원 낼 사람 내가 모집한다. 근데 5억 원 내고 싶어가지고 그 가수가 5억 원 구하러 다니다가 실패해가지고 딴 난민 그분들이 이제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5억을 못 냈고 결국에는 못 내서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그마저도 대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애국가 불러줄 사람 또 뭐 100억을 내 가지고 사면 받고 싶어하는 모 기업 그렇죠. 지금 뭐 서희 나오는 거 마다마다 지금 다 억억 100억 예. 뭐 이게 정말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주머니는 어디에 있을 것이면 우리 흔히 저수지라고 말하는 그 돈이 다 그러니까요. 어디 갔겠어요? 난 그게 그걸 너무 궁금하다는 찾아야 거죠.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